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인텔 12세대가 출시된 후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바로 DDR5 메모리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DDR4보다 더 높은 클럭 스피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커세어 메모리 중 극강의 감성과 성능을 가진 녀석 커세어 도미네이터 플래티넘 DDR5 메모리를 살펴보겠습니다. Something's on my mind. Keep thinking about it all the time. Hey, something's on my mind. Hey, keep thinking about it all the time. Hey, on my mind. 자, 외형적인 부분은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기존 DDR4 도미네이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메모리였죠. 그래서 디자인이나 감성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 컬러의 방열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커세어 IQ와 연동되는 R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이도고요. 시인성이 뚜렷합니다. 이 도미네이터라는 메모리는 이 제품의 디자인과 RGB에서 주는 감성의 임팩트가 굉장히 큰 메모리인데요. DDR5에서도 여전히 그 시쳇말로 도미 감성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DDR5와 DDR4는 노치 위치가 아주 살짝 다릅니다. 따라서 DDR4를 DDR5 지원 보드에 사용할 수가 없고 DDR5를 또 DDR4 보드에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DDR5 레퍼런스 클럭이 4800MHz인데 이 모델은 5200MHz 클럭을 가진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램타임이 제품 겉면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MP에서 확인해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성능에 있어서 이 제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DDR4의 경우 ASUS Z690 스틱스 D4 보드를 사용했고요. DDR5의 경우는 ASUS Z690 막시무스 히어로 보드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바이오스는 양쪽 다 최신 바이오스를 적용했고요. CPU는 12900K,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컬러풀의 RTX 3090 넵튠을 사용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벤치 테스트는 사용하는 부품의 수율, 환경, 테스트 설정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벤치 결과에서 절대값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용도로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는 아마 렌더링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 관련 벤치 프로그램 3개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를 보면 수치로 표기되는 시네벤치나 Vlay에서도 확실히 DDR5 메모리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렌더링 타임으로 보는 블렌더에서는 이게 꽤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고작 1, 2초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를 보면 거의 9초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시간 차이라면 상당히 무거운 렌더링 작업에서는 나중에 결과 부분에서 이 시간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UL 프로시언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이건 총 3가지 벤치 테스트를 따로 진행한 건데 결과를 차트에 모아서 봤습니다. 자,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오피스 작업성을 알아봤고요. 또 오도비 라이트룸 클래식과 포토샵을 통한 사진 편집 성능,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동영상 작업성과 렌더링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벤치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 결과예요. 결과를 보면 오피스 프로그램의 구동 성능은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메모리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 사진 편집과 영상 편집 쪽에서는 차이가 꽤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DDR5 메모리가 클록 쪽에서 좀 높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6GB 듀얼 킷으로 용량이 늘어난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게임에서는 어땠을까요? 프리셋 기준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번 테스트에서는 프리셋만 울트라로 잡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좀 갸우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5600MHz 클럭 스피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제품을 제가 추가로 오버클럭 부분을 살펴보니까 5600MHz까지는 무난히 사용이 가능해서 5600 오버클럭 부분도 함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세어 도미네이터 DDR5를 살펴보면서 기존 DDR4와의 차이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사용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렌더링이나 작업 성능, 그리고 게임 쪽으로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 모델의 경우는 16GB 듀얼 킷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본 32GB 메모리 용량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생산성 작업 등에서 높은 클럭과 메모리 용량의 이점을 통해서 좀 더 여유로운 작업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을 감안해 본다면 만약 저라면 이 모델 5600MHz 클럭으로 오버를 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한 자료를 보시면 5200MHz 클럭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그 성능 갭이라는 게 5600MHz 클럭에서 더 벌어지기 때문에 5600MHz 클럭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품의 가격을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제품의 가격을 이 리뷰 영상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일단 DDR5 초기 가격이 꽤 비쌀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게임만을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작업에서의 성능 향상을 메인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탐낼 만한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감성과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세어만의 그 감성 있죠. 사실 커세어 감성은 깔맞춤에서 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인텔 12세대를 베이스로 어울릴 만한 메모리를 찾는다면 오늘 보여드린 커세어 도미네이터 플래티넘 RGB 메모리도 참고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브잡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